제90차 국민의당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원과 함께 대표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90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한 탈북민 북한 인권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김여정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막말과 협박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악화를 예견하며 북한의 조평통과 금강산 관광국 해체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봄이지만 남북 관계는 혹한의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 악화 상황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협박 담화나 북한의 남북관계 관련 강경 입장의 근본 배경은 대북 전단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북한의 도발이나 억지는 미북 관계가 꼬인 데 따른 화풀이입니다. 북한의 이번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당분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는 상황 판단 하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외교기조 변화는 생각지도 않고 어설픈 상황 판단으로 바이든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번지수 틀린 조언이 안 통하자 그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좌절된 떼쓰기 전법과 국제사회 현실을 외면한 문 정권의 청맹관이 외교의 부적절한 조합의 결과가 바로 김여정의 담화입니다. 이것은 북한에게 일관되게 굴종적 태도를 보여온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겁니다.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미국산 앵무새 등 참을 수 없는 모욕,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참혹하게 불태워져도 침묵하는 굴종적 자세가 북한을 더욱 안하무인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 4년간 남북 관계를 되돌아봅시다. 북한은 철저하게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엑스트라로 우리 정부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화자찬하며 운전자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미, 북 양측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북한이 쏜 미사일을 불상의 발사체라며 얼버무리고 명백히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훈련마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연기 축소시켰습니다. 북한이 휴전선 GP에 총격을 가해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며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식량 지원 제안을 거절당해도 일방적인 짝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 워킹 그룹이 문제라며 동맹의 책임을 떠넘기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 계속됐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눈치 보며 평화를 가정한 굴종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북한은 이 정권이 가만히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가만히 취급하고 모욕에 침묵하니까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통일은 민족 문제지만 북핵 폐기와 현재의 남북 관계 문제는 명백히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진정성 있는 민족적 선의는 지속해야 하지만 북핵 같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안보 문제를 민족의 선의에 기대 풀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 간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당당해야 하고 그 기반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입각한 원칙 있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도발에 대해 원칙 있고 당당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며 굴종적이고 감성적인 발언만 일삼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북한의 인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도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은 강력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핵 폐기 없는 제재 완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정당한 활동을 억압해서 미국 의회에서 우리 인권 상황에 대한 청문회까지 열리는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평화 공존이 아니라 굴종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대한 원칙 없는 저자세 태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북핵과 북한의 도발은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원칙 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평화 공존은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의 자존감이 없어지면 군의 대비 태세도 국민의 안보 의식도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군 기강 해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원인의 뿌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대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더 큰 목표를 위해 순간의 모욕을 이겨낸 한신의 용기가 아니라 국제 정세를 오판하고 우물한 개구리식 청맹관이 외교로 일관한 끝에 자초한 제2의 삼전도 굴욕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부당한 압박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압박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신행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도 배치되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청문회가 아니라 한국 인권 청문회가 열리고 유엔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서한까지 받는 국제적 망신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의 대북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남북 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을 통해 동맹국들은 우리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겁니다. 이제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과 진정성 있게 민족적 호의를 갖고 대화하되 완벽한 비핵화로 원칙 있는 평화가 구현되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국과 함께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 대표기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지위에 따른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 권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을 주고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도 신분 보장과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5인 만찬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논란이 일어나자 중수본이 나서서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의견 수렴, 당부사항 전달 등은 사적 모임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방어막을 쳐준 것 역시 대통령의 지위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 라고 한 것과 같이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 풍자와 조롱 역시 대통령의 지위에 비추어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대리인을 통해 A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양산 사저가 농지법을 위반하였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그만하시죠.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대통령으로서 특권과 신분보장, 예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이해까지 누릴 것은 모두 누리지만 대통령으로서 감내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후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지위와 품격이 아니라 꼰대의식에 젖어 꼰대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른이라면 잘못된 길로 가면 가르쳐야 된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에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협박한 모습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다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무시하는 모습에서도 보였던 꼰대질입니다. 꼰대질이 당정청에 공유된다고 해서 국정 철학이 될 수 없습니다.
꼰대질이 권력의 힘으로 상식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형사고소를 당장 취하여 꼰대질을 멈추고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찾기 바랍니다. 어제 모 종편방송에서 MZ세대에 관한 토론회가 방송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호되게 두들겨 맞은 못된 아이 이준석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연일 반페미 전사로 활동하다가 어제는 갑자기 남성이 잠재적인 성범죄자라는 속내를 본인도 모르게 내비쳤습니다. 또한 당을 대표해서 나온 자리에서 당의 정강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인지부조화를 보여준 이준석의 행동은 결국 본인의 정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얄팍한 계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박근혜 퀴즈로 주목받은 거로 수많은 방송 출연을 통해 얻은 인지도를 정치에 이용해 마치 본인이 세대를 대변하는 듯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는 본인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준석은 제도권 정치에 단 한 번도 발을 못 붙인 그저 말 잘하는 폴리테너에 불과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는 문제의 본질은 제껴두고 분노와 갈등을 유발해 편을 가릅니다. 문제를 왜곡해 본인이 해결사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젠더 갈등은 불공정에서 비롯된 결과적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더 혹은 여자가 더 차별을 받는다는 논쟁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남녀가 편을 갈라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싸워야 합니까? 분노는 남녀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든 저와 같은 정치인들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정강정책 중에 정치적 목표를 실천하는 데 있어 최우선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편가르지 않으며 국민 사이의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조정한다. 하지만 이준석은 자꾸 남녀 간의 싸움을 붙입니다. 지금은 남성의 편에 서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준석의 반페미를 비판한 진중권 교수는 난데없이 여성의 편에 섰다고 그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이준석을 비판하면 그는 저를 페미니스트로 낙인을 씌울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기계적인 평등도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실용적인 중도 관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 남성에게 혜택이, 때로는 여성에게 혜택이 가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공공의 이익이 전제되는 것이 그 명분일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왜 우리만 더 부족해라는 부정적인 논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겠냐는 긍정적인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0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약 3주간 자제 또는 최소화하라고 백신 접종 현장에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접종할 백신 물량이 부족하니 내린 조치입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의 90%를 소진해 계획대로 접종 시 이제 최대 4일차 접종 물량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 바닥은 사실이 아니며 접종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정보를 속 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지 않도록 백신의 국내 잔여량과 추가 공급 일정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한마디로 백신 가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뭄이 들면 임금은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임금이 직접 기우제를 관장하는 것은 가뭄과 기근은 임금이 부득한 탓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인데도 책임을 최고 리더가 졌던 것입니다. 전제군주 시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데 지금의 백신 가뭄 사태는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듯이 명백히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지껏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백신 조기 확보 실패로 백신 가뭄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제발 인정 좀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친노, 친문 세력의 데모라고 일컬어지는 한명숙 전 총리가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통해서 셀프 명예회복에 나선다고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유죄를 무죄로 뒤집으려다 실패하자 정신승리의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양심불량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한 전 총리의 범죄를 두둔하며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재판에 양승태 대법원에 사법농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 전 총리의 범죄를 검찰 수사팀의 위중교사 탓으로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런 짓들을 하니 정말 얼굴이 두껍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는 것은 법치의 파괴이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사법농단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정말 억울하다면 대법원 판결문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어떻게 자신의 동생이 한 전 대표가 준 1억 원짜리 자기합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썼는지, 본인은 왜 한만호 대표 부도 직후 병문안을 갖고 거기서 2억 원을 돌려주었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9억 원을 받은 것보다 죄질이 더 나쁩니다. 거짓말은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가 아무리 진한 향수와 좋은 화장품으로 덧칠을 해도 몸 자체에서 나는 악취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화장 전에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조용히 근신하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자서전 제목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팥으로 매주를 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겉이고 속검은 내로남불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거짓 결백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투쟁,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과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비대위원님들과 당직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불안을 더해가고 있고 국정 운영의 방향은 그 틀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더 이상 국민의 행복도 이 나라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혁신과 체질 개선이 요구됩니다. 혁신은 우리가 하고 말고 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1년 뒤 우리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능한 집권 세력의 무면허 난폭 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투쟁,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 보다 더 큰 민심을 담을 수 있도록 당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 행복의 관점에 맞춰 과감히 바꿔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젊은 패기와 중년의 열정, 노년의 관록을 모두 모아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더 이상의 일방독주를 멈추고 야당의 소리, 힘을 잃고 답답해하는 국민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울뿐인 협치 운운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에서만큼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우선 하루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백신 구입에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을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부족한 백신 구입을 위해서 야당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백신 국회 사절단의 조속한 구성도 촉구합니다. 이뿐 아니라 집값 정상화와 과다한 세부담의 해결, 청장년층의 일자리 대란 등 서민과 약자를 위한 민생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비로소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여당이 계속 독선과 아집을 부리며 국회를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만들기를 지속하더라도 우리 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정치투쟁이 아니라 민생투쟁으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비대위는 김기현 원내대표
님이 선출된 후에 처음으로 주재하는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당한팍으로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님의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국민은 우리 국민의 힘이 무너진 국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을 요구함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주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민심의 요구를 우리가 받들고 또 우리 당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력을 한데 모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우리 야당이 수없이 우려했던 백신 부족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약 3주간 화이자 1차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현재 국내 보유 물량이 20만 내지 30만 정도로 2, 3일이면 소진될 수준이라고 합니다. 불과 열흘 전 문재인 대통령은 수급 불안보다는 백신을 적시에 속도감 있게 접종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백신 속도전을 주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하명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방식으로 2차 접종 비축분을 1차 접종분으로 앞당겨 접종하면서 접종 성과 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 물량이 접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맞닥뜨리는 백신 1차 접종 중단이라는 예고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서조차 전시행정에만 급급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한심함과 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데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홍남기 총리 대행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명백한 여론 호도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어제도 백신 접종은 방역 당국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강변했습니다. 백신 수급 중단이라는 진짜 뉴스 앞에서도 여론 호도에만 급급한 정부의 가짜뉴스 타령에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홍 총리 대행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백신 부족으로 국민이 3주간 백신도 맞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내는 것조차 정부의 계획 안에 담겨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백신 무능 앞에 이제 국회의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정권 내부에만 꽁꽁 감춰진 백신 정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 당국자의 강변만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백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백신 도입부터 앞으로의 수급 계획, 11월 집단 면역의 실현 가능성까지 낱낱이 밝혀 국민의 백신 불안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시행에 즉각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망발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어제 담화 3건을 연이어내면서 우리나라의 대북전단 살포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먼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말 있었던 우리나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쓰레기들의 준동이라면서 상응한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정부에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독설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굴욕적 저자세 그 자체입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정책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고 경찰청장은 신속 엄정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고발하는
문재인 정권이 유독 북한의 독설에 대해서만 어찌 그리도 순한 양이 드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발악의 저자세로 일관하고 북한 하명 받들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목리로 우리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할지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벌써부터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입장에 대해서도 거친 입장을 연달아 내놨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 존엄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대단히 큰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미 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문 정권은 여전히 미몽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한반도 운전자론의 늪에 빠져 있고 정부는 구체적인 플랜 없이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미 대화 조기 재개라는 이상에만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일치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뤄내겠다는 것인지 순진한 아마추어 발상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대북 저자세, 굴욕적 대북관을 버리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와 외교 공조를 통해서 대북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이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의 접종 예약을 자제해달라고 일선 접종 기관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그토록 줄기차게 걱정해왔던 백신 절벽이 아니라면 뭐라고 변명을 할 겁니까?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1차 접종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전체의 65.1%에 해당하는 227만 5천여 명입니다. 이분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 신규 1차 접종 추가 예약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 예약을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거짓말을 에둘러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충분하면 왜 이 시급한 상황에 예약을 자제를 해야 합니까? 오히려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이 8주에서 12주로 긴 반면 파이자 백신은 접종 간격이 3주로 짧은데 방역 당국이 이런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접종을 추진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까지 정부 여당은 이번 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도대체 백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하루 접종 능력이 30만 명입니다. 독감 접종 때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위대한 국민과 의료진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백신 확보를 제때 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언제까지 덮으려 하십니까? 국민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약국과 슈퍼에서 파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하는 해외 선진국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짜뉴스 운운하며 국민을 속이지 마시고 백신의 도입 시기, 물량, 접종 스케줄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던 30대 청년 김모 씨가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 청년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만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고소인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한 것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뒤로는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고소한 것입니다. 유치하고 민망한 일입니다. 도대체 지난해와 지금 대통령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인의 말은 중하고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모르십니까? 현직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나서서 고소하셨습니다. 이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청년 선전포고를 멈춰주십시오. 청년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정신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남, 전남, 충북 등 다수 지자체에서 금주내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중단합니다.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백신 특성상 부족한 지금의 물량으로는 1차 접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 여유분은 31만 회에 불과합니다. 반면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기다리는 대상자는 120만 명이 넘습니다. 매주 25만 회분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1차 접종을 재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초 접종을 예상했던 분들은 접종 시기가 최소 1, 2주는 연기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도입 물량 82% 이상을 소진하여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2차 접종을 감안할 때 화이자와 같이 접종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려됐던 백신 보릿고개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중앙정부가 백신 접종 관련해서 1개월 스케줄조차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접종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입니다. 따라서 접종 동의 후에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국민들도 불안해서 우왕좌왕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솔직해지십시오. 늑장 대응으로 인한 늑장 공급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급 불안이 현실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됐고 사전에 시민들께 공지라도 했더라면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4월 300만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의 불안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별 접종일을 사전에 알리는 시스템 마련을 질병청장께 요구했지만 강감무소식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 사이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지만 별다른 대책도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지역에서 만난 60대 부부는 이 나이에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부작용이 생기면 기저질환 핑계대고 정부는 나몰라라 한다고 항의하셨습니다. 명색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지만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부작용은 복불복이라는 것입니다. 접종 전 예진에서는 문제없다고 접종시키면서 기저질환 탓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백신 부작용 관리 담당자는 인과성 여부 판단 전에 치료비 선지원에는 공감하지만 규정이 없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싱가포르처럼 백신 선택권이 없어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치료비 선지원을 비롯한 소재기 시 인과관계 입증 책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조속한 심사 후 통과되어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영혼 가출 인사검증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주영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한 뒤에 귀국한 박준영 후보자 부인 문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뭘 산 거야? 내가 미쳐. 씻기느라 영혼 가출. 박 후보자 아내의 과거 SNS 글의 한 대목입니다. SNS에 함께 올린 도자기 장식품 등의 사진을 보면 더욱이 기가 찹니다. 이를 2019년 개업한 카페에서 판매한 행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탈이 아닌 명백한 불법 행위죠. 박준영 후보자는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에 속해 있는 해양수산부를 이끄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목된 인사입니다. 지난 LH 사태를 지켜보듯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일탈을 일벌백계하지 못한 상황이 심각한 공직기강 일탈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지난 기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박준영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인사검증한, 그렇게 인사검증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민정수석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정권의 지난 수년의 문제에서 깨닫는 바가 조금도 없었던 것 같아 안타까움이 커집니다.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 주간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싸늘하게 식은 민심을 확인한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의 마지막 해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나서기 위해 마련한 민심 회복 개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청문회에 앞서 언론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들의 문제 면면을 보더라도 과연 국민을 위해 최적인 인사를 선임한 것인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 뿐입니다. 얼마 전 한 진보 매체에 일면을 장식했던 기사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회초리를 세게 맞고서도 아픈 척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을 지적했던 언론의 호된 비판들을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면 이번 청문회의 검증을 통해 야당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해서 검증하게 나서게 됐던 청문회를 유념히 지켜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런 후보자의 인사검증,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과거 지난 기간 문재인 정부가 오만하게 행동했던 상황처럼 그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오만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 기간에서 여당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이 무엇인지 확실한 선택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로남불 전시회입니까? 이번 장관 후보자들도 야당의 임명 동의를 얻기에는 대부분 수준 미달입니다. 특히 소관부처의 목표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정으로 부처 지위에 영이 서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밀수 단속기관의 지휘자로서 밀수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부인이 수천만 대로 추산되는 영국산 도자기 장식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온 채 도소매업 허가 없이 판매했습니다. 관세법 등 여러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밀수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밀수 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전국의 해양경찰청을 지휘할 면목이 서겠습니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부동산 문제로 오히려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세종시에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으면서도 전세를 내주고 관사에 거주했습니다. 결국은 4년 후 살지도 않은 아파트의 매매 차익을 70%나 거두었습니다.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라서 1,240만 원 세금을 면제받고 전세이자 수익도 거두었을 것입니다. 2년간 매월 2주 지원비도 받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오용해 일석삼조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도 표절 및 결격자 임용, 위장 전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남편과 공저자인 논문은 제자의 석사 논문을 25%나 베꼈다고 합니다. 또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사람이 응모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사장 임명이 잘못되었다면 그 자격으로 추천된 장관도 무자격입니다. 왜 13차례나 위장 전입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장이었던 2011년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 당시 해당 고용업체에 면죄부를 주었는데 그 업체의 추석 선물 리스트에 이름이 기재돼 구설에 올랐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석사장교 혜택 이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회 청문회에서 그간 29번이나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공무원 혹은 학자 출신이라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았지만 역시 부질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부적격자로 판명된 후보자에게 분명히 국민의 이름으로 부적격 선고를 할 것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을 이겨보겠다는 오기가 남아있다면 이번에도 마음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배제되자 차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내 편을 안치기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릴 것이었다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요직마다 이름이 거론될 만큼 김 전 차관은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입니다. 청와대에 의해 감사위원 후보로 지목된 그는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보다 대통령 국정 철학을 강조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김 전 차관의 검찰총장 지명은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던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의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검찰총장, 권력의 눈치를 볼 검찰총장을 국민 앞에 내세우지 않았나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의 적격성 여부와 정권의 검찰 장악 의도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